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요거가 실전학습 1회 이제 두 번째 지문이죠. 봅시다. 요거 뭐 색깔, 그러니까 컬러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컬러는 뭐 뉴턴의 이제 광학 이론, 그죠? 에 따르면 뭐 프리즘을 비춰가지고 그 분광, 빛을 나누죠, 그죠? 그래갖고 파장별로 빛을 나눠가지고 파장이 긴 쪽이 빨간색, 파장이 짧은 쪽이 이제 파란색, 이런 식으로 빨주노초 파란보 쪼르륵, 그죠? 세우는 거. 요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턴의 어떤 뭐 광학 이론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괴테라는 그 독일의 그 뭐 무슨 뭐 소설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다르게 본다. 난 뉴턴 말 안 믿어. 그다음 색깔이 이제 그 어떤 뭐 나 색깔을 나 그렇게 안 봐. 나 다르게 봐.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이 중심이야. 인간 감각이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색깔을 뭐 객관적인 생리색, 뭐 물리색, 화학색 이래가지고 뭐 생리색이 이제 주관적이고 뭐 점점점 가면 화학색으로 갈수록 이제 뭐 좀 객관적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좀 뭐 자기 생각을 나는 그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뭐야? 나는 뭐 하여튼 뭐 약간 궤변 비슷한데, 그죠? 어쨌든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으로 나눠 본답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그 생리색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건 뭐 물리색에 대한 얘기, 뒤쪽에 이제 화학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보면 이제 여기까지 보는 거고, 뭐 아칼리색, 뭐 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색깔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머릿속에서 막 분류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뭐 뉴턴의 이제 광학 이론은 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감각을 매개한다. 사람이 중심이다. 나의 인간의 감각이 먼저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럼 성과는 뭐냐? 의의가 뭐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결 지어서 이제 뭐 이렇게 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게 다예요, 그죠? 이거 어떤 뭐 업적이나 성과 이런 게 없고 그냥 뭐 그 뉴턴의 광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상당히 많죠, 그죠? 파장이랑 뭐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상당히 과학적으로 발전시켰는데, 괴테 너는 뭐 했냐 이거지. 그냥 뭐 나는 그렇게 봤다 이거잖아. 이것뿐이잖아요, 그죠? 뭐냐고, 그죠? 이거 성과도 없고 그냥 뭐 나는 그렇게 봤는데요, 뭐 그죠? 궤변만 주르륵 뭐 이렇게 해놨는데, 봅시다. 그 EBS에도 지문이 썩 이제 마음에 안 드는거나 조금 이제 뭐 왜 이런 글이 올라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봅시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서양에서는 색을, 그죠? 색, 칼라, 그죠? 색이 물체의 고유한 성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양에서 그렇게 봤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그렇게 봤는데, 그 빨간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것은 그 사과가 빨간색이라는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본 거지.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그래 봤는데, 이제 뉴턴에 와서 이제 다르게 본 거지. 이때 뉴턴 때 이제 과학이 확 발전했죠.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프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분광 장치, 빛을 나눈 거지. 이용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뒤바꿔 놓는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색은 물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물체 자체에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게 아니라 빛의 특성에 의한 것이라는 광학 이론을 제시했다, 그죠? 광학 이론, 분광 장치를 해가지고 그 이제 파장 나오고 진동수 나오고, 그죠? 막 이제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겁니다. 광학 이론, 그죠? 그래갖고 이제 별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제 별을 이제 관찰해가지고 막 그 막 몇 파색 떨어져 있는 절대 등급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겁니다. 프리즘을 통한 빛은 굴절되면서 파장별로 나뉘는 거죠. 그래갖고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거죠. 햇빛을 프리즘 통과시키면 분광, 빛이 나눠지면서 빨간색, 파란보, 그죠? 파장별로. 그러니까 파장이 긴 쪽이 빨간 거, 파장이 짧은 쪽이 이제 파란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죠? 여러 색깔이 보인다. 특정 물체는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빛 중에서 특정한 파장의 빛만을 반사하거나 투과시킨다, 그죠?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다 이제 흡수하거나 이제 투과시켜 버리고, 반사시키는데 뭐가 나오느냐? 빨간색 빛만 나온다는 거지, 그죠? 빨간색 파장만 반사하는 거지. 아무나 그냥 투과시킨다. 그 물체가 이제 그 반사하는 특정의 어떤 그 반사하는 파장이 있다, 그죠? 그것만 투과시킨다. 즉 물체가 가시광선의 일부만을 반사하거나 투과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그 물체를 볼 때 특정한 색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사되어 나오는, 그러니까 불을 꺼버리면 여기는 빛이 안 쏘아지잖아요, 그죠? 여기에 빛이 안 쏘아지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불을 켜가지고 여기 빛을 막 쏘면 여기에 맞고 나온 빛이 내 눈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는 하얀색, 여기는 회색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여기에 맞고 나오는 반사되어 나오는 빛,
다 반사하는 게 아니라 100%다 반사하면 거울이죠. 그죠? 100%다 반사하면 거울입니다. 근데 일부만 반사하니까 요 하얀색에 해당하는 파장만 반사하고 요놈은 회색에 해당하는 파장만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지. 그죠? 요게 이제 그 뉴턴의 광학 이론이다. 그죠? 근데 괴테는 저 딴소리를 막 짓거립니다. 색이 빛 속에 존재한다 라는 뉴턴의 견해와 이제 다르게 보는 거지. 그죠? 색은 밝음과 어둠의 만남에서 생겨난다. 밝음과 어둠의 만남에서 색깔이 생겨난다. 이게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 소설가. 그죠? 그래갖고 막 문학적으로 막 이상한 소리 짓거립니다. 계속 봅시다. 밝음과 어둠의 만남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이건 뭔 말이야? 들어봅시다. 뉴턴의 광학 이론에 따르면 색채 현상은 객관적 실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객관적 실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색채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죠? 빛이 나와가지고 그거 때려가지고 그 어떤 물체에 때려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반사된 그 빛, 그걸 보니까 그걸 관찰하니까 이제 그 우리가 빨갛다는 거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인간하고는 상관없이, 근데 그 카메라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파장의 빛을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거기 인간이 있든 인간이 없든 상관없다는 거죠. 인간은 상관없다. 어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와 달리 괴테는 색채 현상이 인간의 감각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와 자연은 감각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 막 이상한 소리 막 짓거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 내면의 세계와 자연이 막 감각을 매개로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이 보이는 거, 색깔이 나타나는 거, 그거 전부 다 인간 감각과 무관된 게 아니다. 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괴테는 인간의 눈 속에서 눈 속에 일종의 이제 빛이 들어있어서, 인간의 눈 속에 일종의 빛이 들어있다고? 빛이 들어있어서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미세한 자극이 주어지면 색채가 촉발된다고 보았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여튼 뭐 인간의 눈 속에 어떤 빛이 들어있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외부에 자극이 주어지면 그 빛이, 색채가 촉발된대. 그러니까 뭐 눈 안에 그게 막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막 그 색연필처럼 막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자극이 딱 주어지면 빨간색 색연필이 확 터지고, 그죠? 아니면 파란색 색연필이 터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는 거지. 소설가입니다, 괴테. 이러한 관점에서 괴테는 색을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으로 이제 색깔 이제 분류한 거지, 지 마음대로. 그죠? 그는 이 중에서 생리색이 가장 주관적이고, 뭔가 좀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물리색이 센터, 중심, 그죠? 화학색이 가장 객관적이고, 객관적, 주관, 객관, 그 중간, 그죠? 물리색이 그 중간 단계의 색이라고 했다. 그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이 생리색, 물리색, 그 다음에 화학색. 봅시다.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생리색은 눈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색을 말한다. 눈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색이래요. 봅시다. 이게 뭔 말인지. 이는 괴테의 색채론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다. 독창적이다. 하여튼 뭐 소설가니까 막 상상하는 거겠지. 봅시다. 뭔 얘기 하나. 그는 선명한 유색, 색깔이 있는 종이겠죠. 색깔이 있는 종이를 적당한 밝기의 흰색 판지 앞에다가 갖다 대었을 때의 사례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색 색종이가 있어. 그걸 이제 하얀색 판지, 하얀색 배경에다가 딱 앞으로 딱 갖다 댔을 때 사례를 제시합니다. 유색의 표면을 어느 정도 응시한 후에 눈을 움직이지 않고 그 유색 종이를 탁 치워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이 생겨난다. 그때 이제 그 잔상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유색 종이가 황색이었다면 청자색이 딱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었다면 그 자리에 이제 청색이 딱 보이고, 자색이었다면 녹색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괴테가 생각하기에 이거 뭐 우리 눈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그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뭐 의학적이나 아니면 그 물리적으로 보면 뭐예요? 그냥 그 빛이 이제 사라지면서 생긴 어떤 뭐 그 잔상 같은 게 남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다고 하죠. 그걸 이제 괴테는 이제 그 눈 속에 어떤 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작용 반작이다, 작용 반작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작용 반작용은 또 뉴턴 건데 그건 또 받아들였네. 그래서 봅시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생겨난다. 이런 식으로 종이가 있다가 싹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뭐 청자색이 보이고, 주황색이었다면 청색이 보이고, 자색이었다면 녹색이 딱 나타난답니다. 이때 앞에 색을 유도색이라고 하고 그 뒤에 색은 이제 피유도색이라고 하는데,
눈은 어둠이 제공되면 밝음을 요구하고 반대로 밝음이 제공되면 어둠을 요구한다. 이것도 뭐 그냥 소설적으로 써놓은 건데, 이거 결국 이제 뭐 어두운 데 딱 들어가면 그 눈에 들어있는 그 뭐 레지틴이라 그러나, 그죠? 그런 게 막 그 아직 뭐 덜 터져가지고, 그죠? 그 뭐 그 밝혀진 그 뭐 의학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지 않나? 눈에 들어가는 그 뭡니까? 레지틴이 맞나? 근데 그런 어떤 물질이 빨리 터지지 않기 때문에, 빨리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밝은 데에다가 깜깜한 데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보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문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소설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둠이 제공되면 밝음을 요구하고, 응? 반대로 이제 밝음이 제공되면 어둠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눈은 한순간이라도 물체에 의해 규정되는 특정 상태에 머물지 않고 주어진 어떤 유도색과 대립되는 피유도색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눈이 자꾸 뭘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물체에서 규정되는 특정 상태에 머물지 않고 계속 뭔가 눈이 계속 뭘 요구한대. 이러한 피유도색이 바로 눈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생리색이다. 그게 이제 생리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자꾸 요구하는 색깔, 그게 이제 생리색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봅시다. 생리색과 인접해 있으면서 생리색보다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물리색. 여기 물리색이죠. 물리색은 눈과 물체 사이에 특정한 매질이 개입하여 생겨나는 것이다. 눈과 물체 사이에 매질이 있대. 그게 이제 개입해서 생겨나는 빛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리색은 완전히 우리 몸 속에 있는 눈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물체와 그 어떤 사람 그 사이에 어떤 뭐 매질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객관적이다라고 하는군요. 그죠? 그래서 봅시다. 물리색에서는 반사색, 테두리색, 굴절색, 표면색이 있다. 이거 또 나눴어? 반사색, 테두리색, 굴절색, 표면색이 있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굴절색이래. 굴절색. 굴절색이 또 뭐냐? 이것은 빛이나 암흑이 투명한 매질이나 반투명의 흐릿한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에 생겨난다. 이게 뭔 말이야? 빛이나 암흑이 투명한 매질이나 반투명의 흐릿한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에 생겨난다. 빛 같은 게 투명한 매질, 그러니까 뿌옇게 뭐가 있는 거야, 그죠? 불을 켰는데 그 사이에 내 눈과 눈 사이, 그 어떤 전구 사이에 뭐가 이제 뭐 뿌연 게 뭐가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매질이 투명할 수도 있고, 공기처럼 투명할 수도 있고, 조금 반투명, 약간 뭐 흐리게 안개 낀 것처럼, 그죠? 흐리게 할 수 있다. 흐린 매질이 있을 수가 있다. 그때 생겨난답니다. 이 매질이 있을 때 이제 굴절색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굴절이구나, 그죠? 태양빛은 그 자체로는 무색이지만 흐린 매질을 통과해서 보면 황색으로 보인다. 흐린 매질이 있으면 황색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흐린 매질이 이제 더 흐려지거나 그 밀도가 높아지면 더 이제 막 먼지가 더 많아져가지고 높아지면, 안개가 더 진하게 되면 빛은 점차 주황색을 띠다가 마침내 홍옥색으로 변한다. 이거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괴테가 그 태양이 지는 거 아니면 태양이 떠오를 때, 그때 이제 선셋, 그죠? 그런 거, 태양이 뜨거나 태양이 빠질 때 그때 이제 붉게 나타나잖아요. 그거 보고 지금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와 달리 무한한 공간의 암흑은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보면 청색으로 보인다.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늘을 이제 낮에 우리가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이 파랗잖아요. 거기에 이제 별이 있습니까? 별이 없죠. 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색으로 보면, 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랗게 보인다. 청색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 얘는 그냥 뭐 자기가 관찰했을 때 이제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자기 그냥 상상력으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흐린 매질이 더 흐려질수록 흐린 매질이 더 안개가 더 진하게 될수록 더 밝고 옅어지게 되며, 반대로 흐린 매질이 투명해질수록 더욱 어둡고 짙어지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더욱 밝아지고 옅어지고, 더욱 어둡고 짙어지고, 그러니까 깜깜한 게 짙어지고 밝아지면서 옅어진다. 또 괴테는
일출과 일몰 때 태양이 불그스레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과학적인 거 생각 안 해. 그냥 뭐 자기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지, 그죠? 그렇게 상상력을 하는 겁니다. 이 소설가입니다, 소설가, 그죠? 낮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하늘이, 그죠?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게 먼저 만들어지고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출 때 태양을 보니까 그렇더라. 낮에 하늘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 글 쓴 사람도 지금 괴테에 막 거기에 막 예, 동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괴테를 비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이런 소리를 막 짓거립니다. 화학색은 넘어갑시다. 요건 이제 굴절색, 그러니까 뭐가 그 매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물질과 내 눈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이에 매질이 있어서 생기는 어떤 색깔이 이제 굴절색이다. 그럼 생리색은 뭐냐면 우리 눈 안에, 그죠? 물체와 좀 앞에 뭐 매질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 눈 속에서 일어나는 그게 이제 그 생리색이고, 그러면 더 객관적인 하는 화학색을 한번 봅시다. 화학색은 뭐냐? 물리색보다도 고정적이고 어떤 내재적인 속성을 갖는 색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매질이랑 나랑 상관없이, 그죠? 인간의 감각과 상관없이 이 고정적으로 갖는 거다. 화학색은 생리색이나 물리색과는 달리 객관적인 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죠? 이 때문에 이 역시 대립적인 색채 현상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역시 대립적인 어떤 색상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립적인 색상을 보인다고? 봅시다. 화학적 대립은 밝음과 어둠의 대립이 아니라 산과 알칼리의 대립으로 비롯된 것이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화학색이라는 게 이제 뭐 산과 알칼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네요. 그죠? 그 황색과 주홍색은 산의 속성을 갖고 있고, 청색과 청적색은 알칼리 속성을 갖는데, 이건 뭐 괴테가 생각하는 겁니다. 괴테가 자기가 지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는 지가 그냥 괴테가 얘기한 겁니다. 소설가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강철이 불을 달구면 황색에서 적색을 거쳐서 청색이 이르는 색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강철이 산화, 강산화 과정을 거쳐서 약산화, 탈산화에 이르게 돼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 거야. 이거 현상을 보고, 그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 산과 알칼리 대립이다. 그게 이제 화학 색깔이다.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아까 봤듯이 이제 물체, 그다음에 뒤에 중간에 매질, 그다음에 사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사람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 생리, 색, 그다음에 매질에 영향을 미치면은 굴절색, 그다음에 그 물체 자체 속성, 그죠? 그거는 이제 화학색, 그죠? 뭐 산성, 알칼리성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 지 마음대로 한 거죠, 그죠? 계속 봅시다. 괴테는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내부와 자연은 서로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대상을 인간의 감각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파악하는 뉴턴의 광학 이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거는 인간의 내부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매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인간, 어떤 뭐 매개물, 그다음에 자연,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 뉴턴 같은 경우에는 그 광학 이론이 뭡니까? 어떤 빛이 와가지고 그 어떤 특정 파장의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과가 빨갛다고 보는 건데,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로봇의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더라도 똑같은 파장의 빛이 렌즈에 꽂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파장이 뭐 빨간색은 뭐 몇 나노에서 몇 나노 사이 빛이다라고 하면은 그 파장의 빛이 들어온 겁니다. 뉴턴 말이 맞는 거지. 아니 뭐 인간의 뭐 내부고 나발이고 빛이 그렇게 반사가 된다고, 그죠? 괴테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니는 못 괴테 너는 뭐 받아들이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죠?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죠? 아울러 괴테는 적색은 정열과 흥분, 청색은 수축과 차분함 등의 각각의 색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이 봐봐, 이 뭐 색깔이 어떤 뭐 상징적 의미가 있대. 이게 이제 그 소설가잖아요, 그죠? 막 자기 생각을 막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거야. 따라서 색은 감각적이고 도덕적이고 미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색깔에 어떤 뭐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본 거지, 그죠? 그래갖고 이제 어떤 뭐 윤리, 도덕, 어떤 홍보,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거니까 그거 어떤 그런 근거에 대해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니까 어떤 색깔이,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감각적으로, 도덕적이고, 미학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색을 이제 위험 있는 색으로 보고 녹색을 희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어떤 색깔에다가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괴테는 뉴턴이 간과했던 심리학적, 심리적, 철학적, 미학적 관점에서 색채 현상을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색깔에 어떤 뭐 의미가 있다, 상징하는 어떤 게 있다. 그 뉴턴이 간과했다. 뉴턴이 뭘 간과를 하냐? 그냥 뭐 말을 안 한 거지, 그죠? 뉴턴은 그 파장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고, 간과했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그 참 문제입니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는 뉴턴의 광학 이론에 따른 색채 이해가 색채 현상의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뭐 색깔에 대한 이해, 그게 이제 그 뉴턴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뭐 작은 영역에 봤다. 뭐 그럴 수는 있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 왜냐하면 그 색깔 자체가 이제 그 단순히 이제 과학적인 의미만 띠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는 거니까 뭐 이 부분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계속 봅시다. 가시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 전체를 색채 현상과 연결지어 이해하려고 했다.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인간과 이제 사회 전체를 이제 색깔 이런 거와 연관해가지고 보려고 했다. 왜냐하면 인간 감각이 이제 색깔에 따라서 조금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상징적으로 뭔가 느껴지니까 그거 연관지어 생각하려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이제 뉴턴은 바보같이 넌 간과했잖아. 이게 이렇게 색깔이 어떤 뭐 사회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상징적으로 뭐 이렇게 주는지 왜 몰랐냐? 그건 안 되지. 그게 아니지. 틀렸지, 그죠? 뉴턴을 왜 비판하는 거야? 지가 뭐 과학 연구해가지고 성과를 많이 냈으면 됐지. 그거다가 갖다 대고 왜 그 색깔이 막 상징성을 띠고 있는데 그걸 간과를 했냐? 그러니까 막 비판을 하고 앉아 있어요, 괴테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소설가면 소설가지 뭐 왜 과학자를 비판하냐고, 그죠? 계속 봅시다, 그죠? 하여튼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하여튼 뭐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좀 이게 막 글들이 너무 편파적으로 돼 있어. 이거 뭐가 좀 말이 맞냐고. 그러니까 괴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생각할 수 있지 뭐. 근데 그거에 대한 또 비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괴테가 뉴턴을 비판하고 앉아있냐고. 자기 일을 한 건데.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넘어갑시다. 다음 관 넘어갑니다.